요거는 이제 기간 전체로 먼저 이제 그 매수한 종목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기간 전체로 매수한 종목 중에 어제 가장 매수 강도가 좀 컸던 종목이 제주은행입니다. 네. 시총의 1.9%를 한 방에 편입한 모습이 보이죠. 자, 근데 사모펀드로 넘어가도 제주은행이 시총의 1.7%를 편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모펀드가 다 샀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1.9%의 대부분을 제주은행은 어제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기관 수급이 어제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주은행의 위치를 한번 보시죠. 네. 자, 요 종목도 이제 200일선 위에서 우상향을 그리다가 최근에 금리 인상의 폭 자체가 약간 둔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생기면서 오히려 은행주들한테는 약간 조금 이제 주가 올라가다가 그죠? 살짝 최근에 쉬어가는 그런 그림이었고, 오히려 어제 이렇게 장대 양봉을 하나 만들어 냈습니다. 이게 어제 수급이 이제 강하게 들어오면서 22%가 들어왔죠. 근데 제주은행은 제가 어떤 그룹의 자회사라고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요거까지 아시면 진짜 인정. 저 잘 모릅니다. 우리 키메님이 내가 맞추니까 너무 의기소침해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또 약간 또 배려를 또 근데 감사합니다. 정말 몰라요. 그래요? 네, 제주은행은 이제 이름이 이제 제주가 달려 있으니까 제주도를 중심으로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 네. 이제 은행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신한금융그룹의 자회사거든요. 그래요? 네, 신한금융그룹의 자회사로 들어가 있는 회사입니다. 은행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제가 이제 이 제주은행이 거래량 수반하면서 이렇게 이때가 이제 기간 막 수급 들어올 때였거든요. 200일선 뚫을 때.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금리가 매우 강하게 인상되는 기조도 있지만 이 회사의 라이선스를 원하는 기관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신한금융그룹은 신한금융그룹 내에 은행 자회사가 있잖아요.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제주은행을 안 가지고 있더라도, 그리고 제주도에서 제주은행을 이 전체 신한금융그룹에서 비중이 얼마나 크게 차지할까요? 그죠? 그래서 굳이 그게 아니고 저희 라이센스를 매각할 의사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저 은행 라이센스를 필요로 하는 회사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왜 신규로 우리 금융 플랫폼을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쉽게 하려면 저 은행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인수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진출할 수 있는 거죠. 잘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주은행은 한 번씩 계속 그러한 이제 M&A 이슈가 나오고 되고, 사모펀드가 이렇게 수급이 들어올 때마다 저는 이제 지금이 금리가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기조가 아니니까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것을 봤을 때는 또다시 이제 뭔가 제주은행의 은행 라이선스를 원하는 쪽과 팔려고 하는 쪽에 뭔가 논의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이 뭔가 누군가는 알고 있는 기관 투자가들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정도. 기관 수급이 뭐 시총 대비해서 워낙 강하게 들어왔으니까, 물론 제주은행의 시총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은행주들이 왜 우리 조단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 제주은행은 당연히 제주도 안에서만 하기 때문에 거의 3천억 정도의 규모는 작다. 근데 은행 라이선스가 얼마에 매각이 될지는 이거는 뭐 몰라요, 그죠? 그거는 큰 거죠, 라이선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얼마든지 또 사업을 확장할 수 그렇죠. 네, 있으니까. 그걸 원하는 사람들은 꽤 큰 규모로 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있는 회사다 정도로만 제주은행은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도 우리 요거는 공부했던 종목이죠. 모트렉스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미지도 자율주행. 보여드렸고, 사모펀드가 어제도 시가총액의 0.5%가 모트렉스는 수급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근데 한 군데에서만 들어온 게 아니고요. 모트렉스는 지금 보시면, 자, 어제 규모가 조금 더 커졌네요. 그죠? 월요일에는 기관 외국인들이 8만 주와 14만 주가 들어왔는데, 어제는 15만 주, 16만 주 규모가 더 크게 들어왔고, 기관들은 약 2배 가까이 더 큰 규모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상승세가 좀 이어졌는데요. 자, 이제 전고점 저항이 18,150원에 저항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뚫어주면 18,150원이 딱 직전 저항이라고 제가 보는 에너지입니다. 이거는 각자 보시는 이제 에너지는 다 다를 건데, 저는 18,150원에 이 에너지 저항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 여기를 이제 종가 기준으로 돌파해서 떨어지면 해석으로 그려놓은 이 저항대를 완벽하게 돌파하는 그러한 그림이 됩니다.
완벽하게 돌파하게 되면 그 위로 이제 영역이 좀 이제는 열려져 있죠. 그 위에 저항은 제가 보는 저항은 이제 2만 원대 저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8,150원을 종가 기준으로 뚫어주게 되면 그 다음 목표 주가는 한 2만 원 위로 상방을 좀 열어둬도 되는 그러한 기술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자율주행 쪽에서는 워낙 나머지 종목들은 다 기술력 있고 아직까지는 숫자가 뚜렷하게 안 나오지만 3분기 실적도 뭐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것처럼 이 실적은 숫자도 있는 기업이니까 조금 편안하게 그래도 트레이딩할 수 있는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이다. 자, 여기 지난번에 200일선 여기 지지받을 때 제가 동그라미로 칠해드렸던 위치가 있고, 이 기업도 지금 200일선 위에서 주가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업황이 나쁘지 않은 분위기, 수급도 들어오고 있는 위치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모펀드에서 어제도 수급이 좀 들어왔다 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그 모비라이, 네, 이 모비라이 모비라이 한번 상장하고 나서 네. 계속 좀 헤매고 있는데 네. 저건 그래도 오르네요. 뭐 상장가가 좀 높아서 그럴까요? 그렇죠. 기대치가 모비라이가 참 저도 이게 한 5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원래 모비라이는 상장돼 있던 회사였다가 인수가 되었다가 다시 이제 재상장 했는데요. 모비라이 주가 수준을 한번 위치를 한번 보시면 보시죠. 네. 이렇게 조회하니까 안 나오네요. 네, 모비라이. 네. 자, 네. 네, 모비라이 스탁이라고 이렇게 해야지 나오는군요. 자, 이 회사의 코드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아이고, 상장하고 난 다음에 주가 이게 맞나요? 모비라이 맞죠? 네. 그래서 주가는 뭐 위치는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뭐 길이가 별로 안 되죠. 이게 10월 달 정도에 10월 24일 정도 경에 상장됐으니까 이제 한 달 정도 조금 더 지난 것 같은데, 주가가 상장된 이후에 아주 뚜렷한 뭐 움직임은 없고 박스권에서 이렇게 좀 움직이는 그러한 그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쪽은 기대감은 있는데, 앞으로 뭐 이게 완전한 자율주행이 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서서히 앞으로 그 하나하나의 단계를 이제 밟아감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 기업 가치가 재평가되는 그런 그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워낙 자율주행은 기대감 있을 때 주가가 올랐다가 살짝 시장에서 관심이 없을 때는 주가가 또 빠져버리고, 왜? 숫자가 또렷하게 있는 기업들이 드물다 보니까 그러한 기업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 쪽으로 내가 좀 편안하게 트레이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모트렉스가 가장 좀 편안한 후보군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도 공부했지만 현대로템이 지금 직전 저항을 뚫고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폴란드 쪽에서 뭐 선수금 이야기도 아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K2 전차에 대한 추가 계약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다른 나라들로 지금 기대감이 계속 모멘텀이 커지고 있습니다. 뭐 노르웨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토니아 뭐 같은 유럽 쪽으로 지금 계속 계약 모멘텀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된다 그러면 리레이팅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고객사를 한 군데 확보하는 거랑 하나 더 확보했네? 하나 더 확보했네? 와, 이 기업은 계속 확장이 되네? 이렇게 되면 이 회사에 벌어들인 이익에다가 펄을 10배를 곱해주다가 이렇게 다양한 유럽의 국가들과 이렇게 하나씩 되면 기술력도 인정받고 이 회사는 계속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네 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10배로 그치지 않고 여기에다가 12배 줘도 되는 거 아니야? 애널리스트들은 그러면 15배 줘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밸류에이션의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지금은 이제 실적이 앞으로 이제 수주 받으면 숫자는 나중에 나올 것이고 그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이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어제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엔터주들 우리 그동안 조금 재미가 크게는 없었던, 그죠? SM을 중심으로 우리 엔터, 뭐 하이브까지 넣으면 엔터 4인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엔터주들의 움직임이 어제 괜찮았고, 최근에 주가 수급이 좀, 기관 수급이 아주 탄탄하게 들어오는 엔터주 중에서는 SM이, 수급이 최근에는 가장 좀 탄탄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죠? 네. 어제 신고가 종가 기준으로 SM이 원래는 이런 그림을 보이는 종목이 아니고 상당히 조금 무거운 종목이고. 이 빈살만님 덕분 아니에요? 네, 그것도 있고 어제는 어디 쪽으로
CJ ENM이죠. 네, CJ ENM에서 또 SM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일부 인수하는 거 관심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요 종목이 사실 올라오는 부분들은 뭐 빈살만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어쨌든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그런 이제 내년도에는 좀 그런 이제 안 좋았던 회사에 좀 클린화되는 그런 부분도 기대감도 있었고 그다음 매각 이슈들도 있었는데 CJ ENM에서 또 그런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어제 이렇게 또 전고점을 뚫어버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최근에 지금 보시면 기관 수급이 예, 최근에는 조금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SM을 아주 집중적으로 지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14%까지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거든요. 지분율을 꽤 많이 올렸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SM은 집중적으로 조금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최근에 양현석 대표 뭐 구속 이야기 나오면서 바닥에서 상당히 좀 부진했던 YG엔터 같은 경우도 주가가 이제 좀 어제 양봉 그리면서 바닥을 좀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좀 또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뭐 엔터주들 바닥에서 이제 턴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JYP 엔터 한번 볼까요? 자, JYP 엔터도 여기 200일선 부분에서 왔다 갔다 바닥을 잡고 우상향하는 트렌드를 200일선이 그리고 있죠. 엔터주 중에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가장 편안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JYP도 바닥을 찍고 올라와서 200일선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고 하이브는 뭐 BTX에 대한 이제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위에서 선을 그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19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가 올라가면 아직까지는 BTS가 이제 군대 가고 난 다음에 실적 기대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이 200일선이 우하향 곡선을 아직까지 그리고 있죠.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그 정도 수준 낙폭가대로 올라가도 거기에서는 한번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까지 하이브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엔터주 미디어 엔터주 중에서는 어제 펜 엔터테인먼트 같은 이런 종목들 로 수급이 좀 들어왔고 아마도 제가 아바타 2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여기에서 수급이 아마 아바타 2 관련주들이 앞으로 제가 12월 14일 날 개봉을 앞두고 좀 잡히는 모습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이면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어제 우리 노래방 이야기 한번 했었잖아요. 그쵸. 네. 그 금년과 TJ 미디어 이야기를 그렇죠. 했었는데 또 이제 TJ 미디어에서는 규모는 살짝 줄어들었지만 TJ 미디어에 대해서는 순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 청담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하나가 있는데 요거 청담 글로벌 하나 요건 보고 갈게요. 네. 사모펀드에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공부를 안 했던 최근에 뭐 그렇게 자주 안 했던 회사죠. 자, 청담 글로벌도 사실 요 종목도 중국 관련해서 뭔가 리오프닝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면 한 번씩 꿈틀꿈틀하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이커머스 업체로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회사입니다. 화장품도 하고 있고요. 영유아 제품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뷰티 관련된 이런 것도 우리 미용 관련된 부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 등으로 이제 브랜드 발굴부터 해서 그 다음에 판매까지 총괄 프로세스를 쭉 갖추고 이커머스 업체로 이제 성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유통이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 60-70% 정도 되고 건기식이라든지 영유아 관련된 제품 유통이 한 30% 정도 전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상장할 때 공모가가 6,000원이었습니다. 6,000원. 근데 지금 주가는 9,000원 정도에 있습니다. 공모가 자체가 좀 낮았고요. 주가는 조금 9,000원에서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조금 만약에 풀리고 내년도 3월 달에 그런 분위기가 좀 계속해서까지 이어진다라면 이 종목은 그런 관련해서 좀 수혜를 시장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징둥닷컴이라고 우리 한 번씩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렇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의 ADR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징둥닷컴을 통해서 이 회사는 중국에서 필러라든지 보톡스 같은 이러한 것들도 또 피부 미용 관련된 부분들도 아마 또 좀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좀 유통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기대감이 있을 때 뭐 볼만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징둥닷컴과 이 청담 글로벌의 주가 동향을 같이 그려서 한번 보시는 것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동안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없다가 어제 처음으로 이렇게 97,000주의 매수가 잡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양봉이 쭉 한 번씩 이렇게 잡히고 있는 대량 거래 수반한 위치를 보시면 한 8,000원대 정도가
이렇게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양봉이 팡팡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는 위치가 있죠. 아마 여기가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이 한 번씩 있을 때마다 이런 수급이 잡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밑으로는 8,000원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바닥을 만드는 거고, 올라갈 때는 고점이 한 12,000원 정도가 일단은 윗골이 달리는 저항대가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8,000원을 바닥으로 위로 올라가면 한 12,000원 정도를 박스권 트레이딩 정도로 한번 기관들 수급 들어올 때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공부해 볼 만한 종목이 청당 글로벌 정도가 또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뭐 건설 장비 쪽으로 공부를 이미 했었던 종목이 대창 단조가 있고 여러 종목들이 지금 뭐 있고 한데, 저는 네. 저게 좀 눈에 들어요. 위메이드. 저 저 단타를 들어간 건가요? 뭐 소량이지만. 그쵸. 시총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시총이 작은 종목은 아니죠. 위메이드가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시총이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나요? 저도 이제 시총은 최근에 보지 않아서 한번 볼까요? 위메이드 시총 그래도 1조 2천억 정도는 하네요. 1조 2천억에 0.1% 정도 산 거니까 뭐 엄청나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어제 양봉을 그래도 이제 사모펀드가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니까 양봉을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뭐 그렇죠. 뭐 낙폭 과대로서 아마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아마 좀 일부 들어온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들은 좀 발빠르게 매매할 수 있는 분들의 영역이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사모펀드가 들어왔으니까 나도 무조건 한번 트레이딩을 해봐야지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우리 초보자분들한테는 좀 무리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우리가 좀 생각하지 못하는 뭐 어떤 불똥이 또 하나 또 나올지는 모르니까. 일단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좀 추적하겠다, 네네. 관심 갖겠다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좀 염두를 좀 그런 부분 수급 들어왔다고 단순히 또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좀 체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모레지가 뭐 어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인데, 요 종목은 이벤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우리가 항상 이제 11월 말 기준으로 또 지수 관련해서 편입 편출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모레지는 최근에 워낙 업황이 이제 화장품 쪽이 안 좋으면서 시가총액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좀 편출되는 이벤트가 이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로서 이제 지수에서 이제 빠지게 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안 좋았던 수급들은 다 이미 이제 빠져나가겠죠, 이제. 그죠? 이미 나가는 걸로 이미 시장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마지막까지 뭐 나갈 때까지 난 기다려야지 이런 부분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매물들이 이미 다 나왔고, 그 이벤트가 오늘로서 끝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러한 수급적 이벤트의 부담이 불확실성이 끝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바닥을 또 찍고, 화장품은 중국에서 어쨌든 리오프닝이 되면 가장 먼저 시장에서는 그래도 보는 쪽은 화장품이 여전히 중국 관련 그렇죠. 쪽으로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그러한 이제 수급적인 이벤트가 좀 끝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그와 관련된 부분들과는 이벤트가 반영이 되면서 MSCI 쪽 편출과 관련해서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미. 그래서 기관 수급들은 반대로 그 물량을 받으면서 수급은 나쁘지 않은 그림으로 아모레지도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게 올라가면 제가 한계가 항상 있다라고 말씀드리죠. 화장품이 지금 엄청나게 숫자가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 아니잖아요, 그죠? 일시적 모멘텀이다. 네,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일선은 우하향의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38,000원 정도 전후, 그다음에 직전 저항이 있는 위치 정도까지가 아마 이 회사의 움직임이 조금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보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한번 보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제 소부장 쪽에서 우리가 아침에 이제 공부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한미반도체 어제 공부를 했었잖아요. 한미반도체 한번 보시죠. 한미반도체. 손가락도 막 떨리네요 이제. 네, 한미반도체 어제 이제 이게 5.43% 상승해서 이제 끝났는데, 반도체 후공정 쪽에서는 거의 뭐 TSMC 쪽으로도 지난번에 제가 하고 있는 장비다. 그래서 TSMC 관련해서 뭔가 좋은 내용이 나오면 이 다른 기업들도 많이 있지만 한미반도체를 보시는 거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필수 장비 중에 반도체 후공정 쪽의 필수 장비 중에 하나가 비전 플레이스먼트라고 있는데, 글로벌 뭐 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비전 플레이스먼트 장비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앞단에 있는, 원래는 이 회사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서 이제 그 앞단을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성이 좀 낮아지니까 본인들이 그것을 내재화해 버렸어요. 마이크로 소우라고요. 이제
소우가 뭐죠? 그 톱날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깎아내는 부분인데 그걸 원래는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이제 그거를 장비를 만들어 왔는데 그 본인들이 그거를 이제 국산화해서 내재화를 시켜버리니까 수익성이 더 좋아진 거죠. 그리고 원래는 토마스님한테 내가 그 톱날을 받아와서 장비를 만들었는데 스스로 만들 수 있으니까 남이 주기 전까지는 그 장비 만드는데 시간이 걸렸잖아요. 근데 내가 스스로 만들면 되니까 이제는 만드는 장비를 한 대 만드는데도 예전에는 6개월 걸렸다면 지금은 뭐 한 단 기간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뭐 2, 3개월 만에 장비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원래 하고 있던 잘하고 있는 본업이고 제 생각에는 EMI 차폐라고 어제 말씀드렸던 그 전자파 간섭하는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그 기술을 이 회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EMI 차폐 쪽은 상당히 시장에서는 좀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반도체 쪽에 업황이 워낙 안 좋죠? 네, 안 좋은 상황인데 근데 이 회사는 실적도 괜찮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몇 안 되는 주주 친화적 이번에 자사주 소각도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해드렸잖아요. 그래서 200일선까지 빡 붙어서 지금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가격 조정 크게 받기보다는 200일선 부근에서 약간 물량 소화 기간 조정 거치다가 200일선 좀 뚫어주는 그런 모멘텀이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고 제가 사실 어제는 그런 이야기는 안 드렸는데요. 지금 사실 한미 반도체 쪽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그 인공위성 쪽 있죠. 지금 스타링크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스타링크 쪽에 한국 장비 부품을 공급한다는 뉴스들이 지금 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 EMI 차폐 쪽에 납품의 기대감이 지금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터넷 그 스페이스X죠? 스페이스X가 저궤도 위성을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하는데 이거를 뭐 수혜주로서 우리나라가 부각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관련주 없어라고 찾게 되면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뭐 인텔리엔테크, 세트레가 이런 종목들도 있겠지만 없던 게 새롭게 생기는 거예요. 한미반도체는 지금까지는 인공위성 관련해서 그런 부분으로 한 번도 엮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새롭게 엮이는 원래는 반도체 후공정 쪽만 엮여 있었는데 이게 인공위성 그 관련돼서도 좀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뭐 기대감은 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위치를 보면 어제 우리 세트레가이 그 인공위성 관련해서 그 한번 요거 음봉의 시가에 요가 가격을 돌파하면 분위기 나쁘지 않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29,850원이었고 어제 자 여기를 어제 밟고 올라서는 그러한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어쨌든 우주항공 쪽을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좀 밀어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하나그룹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세트레가이도 그와 관련해서 부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 기술적으로도 거래량이 많이 터진 시가인 29,850원을 이탈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 종가 기준으로 거기를 밟고 올라섰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가 탄탄한 지지력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이 세트레가이도 보시면 여기 정도까지가 일단은 200일선이 있는 요 정도까지 전고점도 거기에서 지금 위치해 있죠. 그럼 여기에서는 물량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저 정도가 올라가면 좀 부딪힐 수 있는 위치가 된다 정도로 기술적으로는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